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박지훈 변호사께서 지난주에 우리 유승준 네. 여기 이름이 스티브 유, 유승준. 네. 병무청에서는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유승준 씨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아마 유승준 씨가 패소할 거다라고 박지훈 변호사께서 저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확신을 했었는데요. 틀렸어요? 예, 요새 변호사가 참 예상을 잘 못하겠어요. 법원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판결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법리적으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판결이 우리 어떤 국민들의 감정이나 예. 군 생활을 저같이 한 10년 정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설명 좀 해드리면 예.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LA 총영사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했고 네. 그래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1심, 2심 유승준 씨가 졌습니다.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유승준 씨 말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 네. 두 가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행정 절차를 준수를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2002년도 입국 금지를 했다는 거 그거 그대로 해서 비자 발급 거부하지 말고 이번에 새로 또 신청했으니까 제대로 거부 사유를 밝혀서 문서로 통지를 해주라. 네. 그걸 못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외동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F4 비자랑 관련된 법인데 재외동포법이라는 법에 의하면 암만 나쁜 짓 하고 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에 도망갔다 하더라도 만 38세가 지나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네.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한 10몇 년 이상 나가는 거는 너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는 너무한 게 아니냐.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고 그래서 판결이 취소가 되고 유승준이 이기게 된 겁니다. 목이 메이네요. 울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역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장윤진 기자. 그래서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기사를 쓰다가 그냥 화를 내는 그런 기자들이 되게 많았고요. 내가 이 기사를 써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법원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일단 그 사건을 그 파기환송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수법이라니요? 두 분 다 오늘 감정들이 안 좋으세요. 예. 법리적 네. 전개. 예. 법리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 하자 자꾸 시비를 거는 거,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절차상 하자를 먼저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특히 뭐 그 통지서를 안 줬다. 이래서 네. 불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판결문에도 있는데 이건 정말 치졸한 수법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또 여기에서 좀 방어를 하면은 또 댓글에서 엄청 또 저를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왜 또 갑자기 여기 군대가 아닙니다 여기. 예. 어쨌든 그래서 여론이 안 좋죠. 네, 지금 뭐 국민들의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 국민청원 그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라는 국민청원이 벌써 19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중으로 그래요? 20만 돌파가 거의 기정사실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국민청원을 올린 분의 그 표현을 따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군대를 다녀온 자기 같은 사람은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만약에 그 유승준이 입국을 하게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진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박지훈 변호사를 대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근데 이렇게 저랑 같은 마음이나 우리 박지훈 변호사 같은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자, 뭐 두 분이 헌법소원을 내시면은 그때는 저희랑 꼭 인터뷰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게 파기환송이잖아요. 네. 결정이 난 게 아니라 그럼 고등법원에서 다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법원의 파기 취지가 그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고등법원에서도 아마도 이 유승준 씨한테 승소를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취지로 다시 한번 봐라 그러면은 그 취지를 어길 수는 없는 거죠. 어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간혹 있어요. 근데 뭐 거의 이제 우리 3심제지만 예. 결국은 대법원에서 온 거 취지대로 판결하거든요. 네. 뭐 이거는 나 봐야 알겠지만 유승준 씨가 승소할 것이 그럼 만약에 뻔합니다.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으면은 네. 하면은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다시 뭐 재상고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재상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정소송의 어떤 이 효과가 뭐냐면 민사소송은 하게 되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줘야 되고 네. 그런데 행정소송은 자력 집행력이 없습니다. 음흠.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입국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다시 입국 신청을 할 거예요. 네. LA 영사관 가서 네. 그러면 문서 줘요. 문서 딱 주면서 자 보세요. 못 들어옵니다. 라고 또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또 소송을 넣어야 되죠. 예. 또 3년 가고요. 또 극단적으로 이거를 발급해줬다고 가정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해가지고 네. 법무부 장관이 당신은 우리 공공질서라든지 사회를 문란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입국 금지를 내리면 또 못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하면 1, 2, 3년 또 걸리고요. 그러면 무한 재판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자기 나라 입국을 하려고 했는데 비자도 네. 주고 다 줘놓고 그 공항 앞에서 입국 반대 시위가 너무 심하게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장에서 돌려보낸 사례도 네, 있습니다. 네, 네. 방법은 사실은 많기는 많아요. 그런 경우도 그렇군요. 있다라는 말씀이죠.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네. 두 분은 약간 느낌이 그렇게 하자는 느낌이 아니요. 우리가 왜 아유, 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네요. 자, 그 유승준 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서 이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본인의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걸까요? 어떻게 글쎄요. 보세요, 장 아마 기자께서는? 들어오고 싶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비자가 있는데 굳이 F4 비자, 재외국민 비자 네. 이를 신청했다는 것이 더 그 상당히 그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F4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가능하고요, 경제 네. 활동도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 국적자와 우리 국민과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공연도 결국에 하고 뭐 그렇죠. 뭐,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승준 씨를 현재 뭐 방송이나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국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하지만은 유승준 씨가 지금 중국에서는 연예 활동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와 그 중국 사이에서 어떤 연예 활동이나 엔터테인먼트 활동의 어떤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연예 기획사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형태를 현재 기획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만약에 네. 유승준 씨를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프로그램 굉장히 힘들어지나요? 대박은 나겠지만 요건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네.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죠. 유승준 씨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서 뭐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이유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네. 우리 김경래 앵커도 지금 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맙시다. 그리고 유승준 씨 관련해 가지고 세금 문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탈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인데 아마 이제 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마 그 미국에서 세금을 내기는 내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뭐 여러 건의 취재를 해본 결과 이런 건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라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탈세를 하는 방법이나 조세 피난처로 빼돌리는 방법은 사실 아주 고전적인 탈세 수법이 그렇죠. 하나거든요. 예. 이런 방법을 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승준 씨가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에서 어떤 연예 기획사 이런 걸 운영을 한다면은 그 자신의 수익이나 어떤 기존의 어떤 재산을 여기에 수익인 것처럼 어떤 이익금인 것처럼 이렇게 섞여서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 세금 포착이 힘들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 뭐 유승준 씨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추적 20분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죠. 그 강지환 씨, 배우 강지환 씨 이게 뭐 좀 지저분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지난주 간단하게, 목요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있는 이 강지환 씨 집에서 이 강 씨가 여성 스텝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이죠. 예.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은 이 강지환 씨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한 사람은 성폭행을 하고 한 사람 자기 자신 또 한 사람은 성추행을 했다. 자기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 강 씨가 다른 옆에 있는 친구를 성폭행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한 근데 이게 내용입니다. 계속 그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나 술 취해서 기억이 네.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다 인정한다. 죄송하다. 구속됐잖아요. 아, 구속되면 겁이 많이 납니다. 구속이. 그래요? 사실은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던 게 막 나기 시작하는 건가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거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음흠. 혐의를 뭐 진술 들어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혐의를 지금 인정하면서 속죄하고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증거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피해자의 진술도 확실하고 뭐 물적 증거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 때 예. 본인한테 더 불리하다. 또 그리고 기억 이렇게 속죄하면서 하면 다음에 나가야 할 게 합의입니다. 아하. 합의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1심에서 집행유예 내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1심 전에 보석 청구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하. 근데 이게 이 인정을 지금 강지환 씨가 해서 다행인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약간 음모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피해 여성들이 왜 경찰에 바로 신고 안 하고 지인한테 연락을 했냐는 둥. SNS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하고. 이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글쎄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발신을 했더니 통화가 안 되고 특정 지역에서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개방형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SNS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사실 뭐 경기도 광주시 오포 정도면은 그 휴대전화가 안 터질 정도의 그런 오지는 아니죠. 시골이긴 예. 시골이지만 예. 그래서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13차례에 걸쳐서 발신을 시도한 것은 또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또. 네. 그렇다고 볼 때 아마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혐의가요. 네.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준강간이에요. 준강간. 왜 준강간이에요? 준강간은 뭐냐면 네. 의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강간죄, 그러니까 성범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 여성 한 명한테는 술에 취해서 의식이 잃은 상태인데 성범죄를 강간을 시도했었고 이거 준강간죄고 그거를 신고했던 사람은 온무에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강제추행이라는 겁니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이렇게 성립합니다. 강간하고 준강간은 형량이나 이런 같습니다. 같아요. 예. 이름만 다른 거군요. 이름만 예. 강간죄는 의식이 있을 때 피해자가 마치 준강간으로 기소가 되면은 조금 형을 덜 받나? 아니면 뭐 이런 생각.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3년 그러니까 이상이면. 강간이 예. 성립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폭행이나 뭐 이런 강압적인 뭐가 필요한데 예. 준강간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의식을 잃었으니까 그런 폭행이나 강압이 없더라도 성립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좀 요건상의 차이가 있는 예, 거죠. 강주한 씨는 뭐 지은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고요. 네. 오늘 또 하필이면요, 정준영 씨 이제 많이 잊혀진 이름이긴 한데 뭐 최종훈 씨 이런 뭐 버닝썬 관련된 그 사람들의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린대요. 그렇죠.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쟁점이 뭡니까 이게? 두 사람 다 공이 동영상 촬영해서 그것을 유포한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또 이 성범죄, 예. 특수 강간 부분입니다. 그 부분 특수강간. 뭐 약물이나 아니면 여러 명이 2인 아하, 이상이 예.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수강간이 되는데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일정 부분 진술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본인들의? 예. 예. 그래서 재판이 정식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면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이걸 판사가 질문을 합니다. 예. 오늘 아마 정준영 씨가 어떻게 답변하고 또 최종훈 씨가 또 어떻게 다른 공범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재판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정준영 씨, 최종훈 씨, 오늘만 해도 뭐 강지환 씨, 네. 연예인들의 이 성범죄가 정말 끊이지가 않아요. 이게 연예인이라서 특별히 주목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연예인 세계가 원래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그런 세계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취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아실 거 제가 아니에요.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연예인들한테 특별하게 호감도를 표시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성관계라는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나 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라고 섣불리 좀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연예 기획사 소속이 대부분인데 네. 이 기획사에서 웬만한 문제는 다
우리 속된 말로 쉴드 쳐준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쉴드를 쳐주다 보니까 해결해주고 덮어주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예. 우리 코너가 그렇기 때문에 예. 추적을 하려면 이런 예. 것밖에 못합니다. 뭐 좋은 거 아침에 미담을 할 수는 불러가지고 없는 거 좋은 아니에요? 것 좀 한번 추적해 보는 시간으로. 미담이요? 자, 오늘 두 분 인터뷰가 끝나면 좋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